야, 넌 천재다. 어릴 때 들은 말이 독이었다. 앵크리드는 기사를 꿈꿨다. 헛된 꿈이라는 건 금방 알았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조언했다. 그럼에도 빛바랜 꿈은 그대로였다. 덜 자고 더 뛰고 더 휘둘렀다. 다시 눈을 뜬 앵크리드는 죽기 전 오늘 아침에 돌아와 있었다.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하고 싶은 만화전 이한 작가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웹툰이스타가 제가 세워봤어요. 공개방송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 2018년이 마지막 공개방송이었으니까 6년 만에 공개방송을 처음으로 합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근데 그동안 세대 교체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제 공개 방송 해보신 분 재민님밖에 없고 저와 정우님은 둘 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웹툰이스타라는 방송이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11년 차인데요. 11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 저는 이재민이라는 만화평론가고, 그리고 오타쿠. 네, 애니메이션 위주로 팠다가 요즘 들어서 웹툰 조금씩 더 보려고 하는 오타쿠 정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조러. 저 오타쿠 2인데요. 저도 원래 오타쿠였다가 웹툰 PD를 생각했다가 어쩌다 이제 웹툰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겸사겸사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세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래 중간에 안 쉬었으면 400회가 넘어서 500회가 됐을 텐데 지금 400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많이 쉰 방송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팟빵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유튜브에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돈이 나오니까요. 저희 최근에 구독자 1000명 돌파했습니다. 와. 그래서 하고 싶은 만화전은 원래 독립 만화랑 출판 만화를 중심으로 여기에도 사람 있어요를 하기 위해서 기획한 행사거든요. 저희가 공동 기획을 같이 했는데 그게 저희의 숨은 목표예요. 여기에도 사람 있어요를 보여주는 거. 근데 어쩌다가 저희가 이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행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서점에 유통되지 않는 작가님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책을 이렇게 선보이는 독립 출판 만화들이 주류인데 저기 약간 생뚱맞게 웹툰 리뷰하는 애들이 여기서 왜 공개 방송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메인으로 삼은 작품이 오늘만 사는 기사라는 네이버 웹툰 작품이라서 왜 웹툰 리뷰를 여기서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오늘 모신 이한 작가님께 있습니다. 네, 이한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이한 작가님은 일단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2016년에 웹툰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한 코믹스라고 1인 출판사를 차리셔서 독립만화 시장에 뛰어드셨습니다. 이한 코믹스 이름으로 나온 작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죠? 혹시 잠깐 짧게 소개 가능하신가요? 본인을? 원래 저희가 이렇긴 해요. 본인이 본인 소개하기. 이제 저희 첫 번째 아들인 안티피터팬이고요. 두 번째인 둘째 딸인 퐁퐁이고 이 친구가 스타델레라고 직장인들이 노고를 녹여 만든 저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책도 내시고 판매를 하시다가 사이드비라는 이상한 곳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3명이 모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2명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한 작가님과 저와 성인수 작가가 같이 사이드비라는 걸 해보자. 이 웹툰 시장에 뭔가 균열을 내보자라고 도전했다가 갑자기 그 셋 중에 한 명이 빠졌어요. 사라졌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사라졌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사라져서 어디로 가셨죠? 찍먹했다가 돈 벌러 아우지 탄광에 갔습니다. 아우지 탐. 웹툰 제작사로 취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제작사를 옮겨 다니시다가 지금은 JQ 코믹스라는 탄광에 정착해서 말 잘못했다. 대표님 보시면 안 되네.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규 작가님께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Q 코믹스라는 탄광에서 열심히 석탄을 캐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를 잘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한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뭐냐 하고 싶은 만화전에 독립 만화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한 그리고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이어서 이런 사람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있잖아 이한 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한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오늘은 웹툰부터 시작해서 독립 만화를 아우르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작가님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들과 딸들이 모여있잖아요. 독립만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웹툰으로 데뷔를 하셨었죠. 2016년에 데뷔를 하고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독립만화로. 왜 다시 독립만화를 해야겠다. 이안 코믹스라고 내서 내가 만화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술과 만화라 출판과 웹툰의 경계가 굳이 그렇게 나뉘어져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하게 거기에 밀집이 된 독자들의 소비층, 소비 취향, 소비 장르에 대한 큰 폭은 있겠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디지털이 좀 더 깊숙하게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게 나중에는 합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플랫폼 네이버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여타 포털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 출판 체제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긴 하겠지만 이 취향이란 것 자체가 시대를 진다면은 나노 단위로 쪼개질 거란 말이죠. 그 나노 단위로 쪼개지면은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깊고 다양해질 텐데 왜 굳이 사람들이 나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출판 만화를 시작을 했고 하지만 웹툰도 사랑하고 하지만 제가 원하고 싶은 비로소 내가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이 자본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나부터 열끝까지 내 손끝으로 담아내는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녹여내고 싶다라는 욕망이 비로소 만들어진 형태인 거지 내가 뭐 웹툰을 해서 웹툰 작가다 아니면은 독립출판에서 독립출판 시대에 있는 작가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은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죠. 그러면 만화라는 큰 틀 안에서 내가 이 작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 표현을 위해서 또는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만화를 하는 거지. 이거는 독립만화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웹툰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안 코믹스는 사업자 등록을 하셨나요? 사업자 등록하셨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고 그 과정들을 해보셨잖아요. 그건 일종의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거는 어떻게 적성에 맞으셨어요? 적성에. 상당히 맞았고요. 오 진짜요? 네, 자유로움을 느꼈고 오. 재밌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했어요. 원 없이 다 했고 그리고 그만큼 저의 한계성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느꼈고 이게 즐거운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레이트 헝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채우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았던 거를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제 한계를.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웹툰을 돌아와서 한 거지. 웹툰을 계속 하겠다는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럼 벽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한계라는 벽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앵크리다가 초반에는 네. 그 직검 썼다가 네. 그 지금은 이제 롱소드를 쏘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롱소드를 쓰는 상황인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잘 모셨다. 만화에 맞춰서 비유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민님이 또 질문을 준비하셨는데 네, 저는 그 사이드비의 멤버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하고 싶은 만화전이란 행사를 주최하신 성인수 작가님 하고 이제 거기 여기 옆에 계신 재민님도 같이 계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요즘 네이버 웹툰에서 잘 나가는 작품 연재 그림을 그리고 계신 작가님 또 멤버였다는 걸 진짜 최근에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이드비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같이 하게 되신 건지 좀 이야기 궁금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죄송하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승윤수 작가님께서 초반에 저를 초빙을 해주셔서 뭔가 해볼래? 싶었다가 뭐 생각 없이 네 해볼까요? 이러다가 그때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나요? 이 사이드비에 대해서. 사이드비가 독립출판 만화라는 그 분야에 특정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끌어모으는 플랫폼이 되어보자. 그게 참 뜻이 너무 창창해서 들어갔다가 창창하네요. 네. 생각 없이 다른 서적 코믹스라고 하는 저희들끼리 크루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그런 저희 모임. 이쪽으로 나가시면 서석 코믹스 1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만화 잡지죠. 아,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서 찍먹했다가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근데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도 저랑 성현수 작가도 막 부딪혀보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로 막 깨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아, 저 길로는 가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때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죠? 저쪽은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들 곧 무분기도 사라지겠네라고 모두가 생각할 때였어. 하지만 이 성인수와 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안 사라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오늘 이렇게 큰 행사도 주최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요. 혹시 어떠세요? 와 보시니까. 멋있어요. 다행입니다. 같이 했다면 멋있지 않았을 거예요. 좋습니다. 정호님도 질문 준비하셨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독립 출판을 하시다 보면은 작품을 이제 준비할 때 스토리나 작화, 출판이나 홍보까지 다 혼자서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현재는 JQ 코믹스에서 소속되어서 작품을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여러 사람과 함께 제작 공정 중 일부분만 좀 맡아서 하는 경우인데 이 혼자서 작업한 것과 그리고 또는 팀으로 작업한 것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예 이제 작품 혼자서 다 만드느냐와 그리고 아니면 팀으로서 작품을 연재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만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는 이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 방법론에 관련해서 네네,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작업 환경이나 뭐 방법 같은 거에서요. 일단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혹시 방법론에만 네네. 그거를 표현을 한다면 혼자서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도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콘티도 혼자 하고 스케치도 혼자 하고 그리고 뭐 선화도 혼자 하고 이거는 분명히 이런 독립출판뿐만이 아니라 웹툰에서 1인 창작자가 랜덤 한다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혼자 한다면은 아니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 라는 부분에서 또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이 고충이라면 고충일 수도 있고 이게 자신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은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작가님은 어떤 쪽이셨나요? 그렇죠. 저는 혼자 하는 게 힘드셨나요? 아니면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성취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즐겼죠. 근데 그 즐기는 거에 네. 동시에 내가 이걸 왜 해야 하고 있는지 또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좌절감을 맛봤어요. 그냥 말 그대로의 좌절감. 왜냐하면 혼자서 작업을 하면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라는 또 투지랑 경쟁력 때문에 본인 스스로한테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래서 출판하나 이제 어떻게 됐어? 내가 할 수 있지. 유통? 오케이 했어. 뭐 여기 바코드 찍는 거? 오케이 내가 했잖아. 근데 웹툰 뭐 그 정도 나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다가 공모전 준비하다가 홀라당 완전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너무 자만하고 못하게 됐던 거였죠. 이거 혼자 다 하면은 사람들한테 일을 다 넘길 수 있을까? 전혀 못하더라고요. 전혀 못하고 일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굴리고 만들고 사람들한테 일을 토스를 시키고 그 사람이 토스를 받은 걸 내가 체계적으로 지휘하에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어시들을 왜 그 만화 카피 보면은 어시 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시를 구해서 쓸 때의 어시를 제가 제시를 해도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얘기가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자신의 라이브 그 원고에만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배려를 좀 못하고 있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제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회사의 팀과 네. 그 서서 코믹스처럼과의 창작 크루로서의 팀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전제를 저는 회사라고 회사 안에서의 팀이라고 분류를 따로 한다면은 일단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혼자 작업했었던 부분에서는 그런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하는 데 비해서 회사에서 하는 거는 제가 잘하는 것의 완전 반대 방향의 취약점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자주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날도 때도 생기고요. 내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달라서 잘하는 것을 위주로 더욱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좋아하는 거를 남들한테 양도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 지점에서 저는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넘기자. 근데 저 사람들 잘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이제 막 혼자 하는 만화 창작자들이 그게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거를 배운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 협응하는 능력, 사람들의 그런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그걸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멘토링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직검을 쓰고 롱소드를 썼다 했잖아요. 네. 직검은 요만해요. 근데 롱소드 이만하거든요. 직검은 혼자 들 쓰는데요. 롱소드는 두 개로 이제 두 손으로 아, 잡아야 두 되죠. 손으로. 두 손으로. 그게 진짜 힘들고 그 두 손으로 맞잡는 것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협업이 필요해요. 그 협업으로 두 개를 같이 잡는 그런 과정들이 힘들고 어찌 보면 재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저희 심리적인 변화인 건데 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들렸나요? 네.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만화가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짬이 안 쌓여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정도 짬이 됐는데 이것도 해야 돼? 해야지 어떻게 내 건데.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고 그런 일들이라도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만화가의 삶이라면 회사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협업을 통해서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계속 소문자만 쓰던 사람이 대문자를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정우님이 좀 더 이어가 보면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팀 작업은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되는데 개인 작업은 시간을 내가 알아서 쓸 수 있잖아요. 이거에서 오는 차이는 없었어요? 그거는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게 회사에서도 퀄리티보다 마감이 중요한 거고 개인 작업에서도 퀄리티보다는 마감이 중요한 건데 뭐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겠죠. 근데 이런 독립 출판 같은 경우는 마감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정한 게 곧 마감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자신과의 약속? 그죠. 근데 그건 이제 통장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통장이 먼저 어른이 되어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윤님 다음 질문 해주실래요?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사실 많은 작가님들이 나는 독립 출판 만화를 하겠어 라고 하시는 게 뭔가 그 상업적인 플랫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 이 작품 하고 싶어요 하고 가져갔는데 이 작품은 돈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거절당해서 그럼 내가 알아서 출판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시는 웹툰 작업은 뭔가 개인 창작도 아니고 심지어 웹소설 원작이 있는 작품을 회사에서 이 작품은 돈이 되겠는걸? 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독립 출판을 하다가 특히 웹툰 회사에 들어와서 웹소설 원작 작품을 하시는 거는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또 인스타그램에 옛날 드로잉 보시면은 되게 지금 오늘만 사는 기사 그림체랑 되게 비슷한 드로잉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약간 동글동글한 좀 데포르메가 많이 된 그림체를 선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좀 작가님이 하고 싶은 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궁금했습니다. 진짜 이 질문 받고 너무 날카로워서 배워버렸다. 쌍으로 배워버렸는데 이게 마치 저한테는 이 질문지가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원작자가 따로 있고 회사 전속 작가들은 회사에서 정해준 작품을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무게감이나 중압감 같은 게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작가들과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했고 회사에서 애초에 그 작가랑 잘 어울리는 작품들을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저도 회사에서 이 작품은 조금 저랑 안 맞는데요? 약간 후보작이 여러 개 있었는데 작가님이 좀 선택을 하신 면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 원작자님과의 컨택이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다행히도 저도 그 작품의 온도라든지 필력이라든지 캐릭터의 개성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원작자님도 제 그림을 봤었을 때 이 작가다. 제발 이 작가를 해달라. 그리고 뭐 캐릭터나 뭐 스토리 흐름의 개연성이 살짝 끼워져 있는 것도 원작자님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다 픽스를 했던 거라서 그런 지점에서의
하고 싶지 않느냐는 조금 거리가 음. 있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었던 작품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방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서 판타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뭐 검 쓰는 거 여러 가지 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하면 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결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또 가면가 또 받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1절로 끝날 수 있는 얘기라면 좋겠지만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절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팀 협업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해당 캐릭터의 캐릭터 매력도가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낮다든지 결이 다르다든지 되게 수많은 피드백과 그거를 수용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는 사실 저한테는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진 않고요. 사람들의 협업을 기르는 과정 중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잘 호응을 하고 이 작품을 완벽하게 혹은 더 재밌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따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오사기 팀은 옅으면서도 결속력이 굉장히 쫀쫀한 그런 조직의 팀이라서 저의 힘든 지점들 아니면 저가 이 작품을 하면서 욕구 불만인 지점들을 굉장히 잘 들어주기도 해요. 저는 그런 지점들에서 상당히 이 팀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맞죠?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맞죠? 들어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 팀이면 그러면 진짜 일하기 싫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탄광인데 가야 돼?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광차 끌고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막 안 좋은 회사라고 듣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내가 팀원들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막 진짜 좋은 회사라고 듣고 들어갔는데 이 팀원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굉장히 지금 듣기로는 약간 팀원들과 같이 협업하는 쾌감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들려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그 뭐 댓글에서 뭐 앵크리드가 원래 이런 표정이 아닌다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분명히 저도 알죠. 당연히 알죠. 걔가 그 캐릭터가 초반에는 그런 표정이었고 지금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나도 상이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쁜 아니면 조금 상처를 받을 만한 피드백이 있었을 때 원작자님께서나 특히 원작자님 조물주. 네, 그렇죠. 조물주님께서 내가 글을 썼을 때는 이 캐릭터가 이런 느낌이었는지 상이 잘 안 떠오르는데 당신의 그림을 보니까 이제 상이 확 떠오른다. 당신이 그린 게 맞다. 엄청난 칭찬을. 와,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 즐거움을. 네. 그리고 뭐- 거기서 옆에서 그 팀 친구들이 잘하고 있어요, 작가님. 멋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살살 녹아요. 진짜 서로 으쌰으쌰하는 네, 맞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거기에 원작자까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원작자까지 같은 팀이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얘기를 맞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강해요. 연재하시면서도 라이브로 계속 그 웹소설 원작 쓰신 분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시는. 필요할 때는 소통을 드립니다. 원작 쓰신 분은 소울풍 작가님이신데 그분도 말씀 워낙 잘하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도 같이 하시거든요. 아 정말요? 예, 작가 친구들이라는 유튜브를 같이 하시는데 거기서도 되게 그 라이브 할 때 가끔씩 보는데 그게 느껴져요. 만족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또 처음 올라간 날 이제 웹툰 처음 올라간 날 라이브를 켜셨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슈퍼챗을 보내서 작가님 축하드려요 했더니 뒤에가 더 쩌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해주시고 방송 끄셨거든요. 사실 그 내 작품이 다른 미디어로 만들어졌을 때 그게 또 잘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죠. 원작자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도. 극찬하고 막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사는 기사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보면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인공이 매번 죽어요. 근데 죽을 때마다 그 하루를 새로 시작해요. 이거 웹툰에선 진짜 그리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웹소설만 있을 때 처음에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지 몰랐을 때 이거 보면서 와 너무 재밌는데 이거 웹툰으로 그리려면 이 사람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하루를 한 뭐 며칠 정도가 아니라 한 거의 300일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적을 쓰러뜨리고 못 쓰러뜨리고 죽으면은 다시 다시 리셋해서 돌아와야 돼. 다시 연습하고 다시 도전. 죽으면 다시 도전.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그쵸. 돼가지고 소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이다 서사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이건 진짜 고구마만 있거든요. 너무 그쵸. 지루하다고 계속 해야 될까요? 매일 똑같은 고구마 똑같은 어제 먹은 걸 또 일과를- 먹어야 돼. 이걸 어떻게 그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는 작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화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심적으로 변한 거지 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표현하시려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표정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네. 똑같은 지점에서 분명히 지루할 텐데 이 소설에도 지루하게 늘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딱 가나라 작가님이랑 저기 계신 이현민. 가나라 작가님이랑 이현민 작가님께서 그 연출로 그냥 다 싹 다 캐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내가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밥 숟가락을 딱 얹듯이 그 정도로 콘티를 각색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겨서 그리면 되는 정도로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어려운 게 있냐라고 한다면 그런 내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반대로 외적인 부분에서 이렇다면은 막 어제가 방패가 있었는데 방패가 내일 가니까 사라져 있고 그거를 후보정 막 마감 하루 전에 발견을 해서 싹 다 고쳐서 저쪽에는 수호 피디님이 개고생을 완전 하셨죠. 이건 분들은 진짜 여기 지금 저희 방송 오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여기 뒤에 썸네일에 보면 화살이 박혀 있거든요. 화살 위치가 바뀌어 막. 그걸 나중에 발견해.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럼 다시 이제 수호 PD님이 화살 뽑아가지고 다시 바꿔. 칸이 5개였는데 여기 4개밖에 없네요. 막 이런 거. 네네. 근데 그걸 또 다 놓쳤는데 네. 독자분들께서 딱 기가 막히게 찾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급했어요. 최후의 PD들은 독자들이에요. 여튼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독자님들 반응을 처음에 보셨을 때 딱 이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기분이 궁금해요. 이거는 작가 아니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어를 본 작가의 마음.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드릴 수 있는데 약간 이 부분이랑 비교를 해봐야지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작업했었을 때 카타르시스는 마치 수면욕, 뭐 식욕, 성욕 모든 욕구를 다 충족했었을 때 나타나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뽕이 취하면은 이틀, 3일 정도는 뭘 안 해도 그 행복한 도파민이 충족된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팀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30%를 딱 20%, 30%만 그 각 맞는 파트에다가 끼워 넣어줘야지 재밌고 좋은 누구나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재밌는 작품이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는 솔직히 조금 적어요. 별 수 없어요. 제가 용량은 가지는- 같으니까. 네, 있는 용량이 적으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카타르시스랑 다른 게 뭐냐면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나랑 맞지 않는 결의 사람들이 한뜻 한마음으로 시너지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정말 결이 다른 카타르시스거든요. 그리고 마치 도파민에 충족된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우사기를 같이 만들면서 힘겹게 고군분투를 하면서 아군들이랑 손잡고 어떻게든 우겨 넣었었을 때는 마치 다 잘했고 여지없이 다음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마치 그 불금 때의 저녁처럼 내일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좀 조금 망쳐도 뒷사람들 앞사람들이랑 나를 좀 밀어주겠지. 그럼 저 사람들이 힘들 때는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좀 위에 조금 끼치면 어때? 그런 느낌 들어요. 이거 너무 좋다. 방금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눈을 감고 점프해서 카게야마의 토스를 받고 스파이크 날리는 히나타의 모습이 약간 떠올랐어요. 어차피 공은 올 거야. 나는 치기만 하면 돼라고 해서 그냥 점프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사실 저는 사람들 잘 못 믿거든요. 여기 와서 사람 믿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야 근데 이게 되는데. 진짜 좋은 팀을 만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전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창작할 때는 뭔가 느낄 수 없는 또 새로운 기쁨이나 즐거움을 팀 작업에서 얻을 수 있었다. 네. 얘기를. 갑자기 사이드비 약간 시무룩해지네요. 그렇죠. 운이 아닙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아까 하신 말을 좀 빌려오자면 이것저것 찐먹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독립만으로부터 또는 현재 지금 상업적인 작품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작품들을 뭐 다양하게 하면서도 계속 만화를 그리시는 게 또는 준비하는 게 재밌으신지 여전히 재밌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역으로 여쭙고 싶은데 아마도 이쪽에 오신 여러분들은 만화에 관련된 분들이시겠죠? 만화 재밌으신가요? 어떤 게 재밌으신가요? 뭐 이를테면은 내가 상상하는 욕구가 실현이 되었었을 때 그 순간 자체만으로도 성취감이 될 수도 있겠고 이거는 다 완성했었을 때 괴롭지만
그래도 완성했으니까 일단 내보낸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그런 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자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네. 혹시 만화 그리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잠깐 고민해 보시고 세민님은 만화 재밌으세요? 제 취향에 맞는 만화는 재밌죠. 종우님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좀 만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뭔가 좀 울컥하는 장면들, 제가 좀 마음이 힘들 때 그래서 좀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JQ 코믹스에서 만들고 있는 이세계 캠핑으로 힐링 라이프라는 작품이 이미 보고 있죠. 아,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죠. 이거 독자의 입장과 창작자의 입장이 약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창작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쭤봤을 때. 네. 재밌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재미진 않아요. 그렇죠. 힘들어 죽겠고. 작업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여쭤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음 작품 연재를 하게 돼요. 약간 이렇게 중독자 같아. 말씀하시는.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맞아, 계속 맞아. 하고 있어. 근데 동시에 재미가 있느냐? 하지만 힘들어. 그럼 힘들다고 해서 안 할 거냐? 그러면 또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만화 자체가 재밌다라기보단 사람들이랑 같이 모아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약간 도취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만화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해서 재밌는 무언가를 사람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에 좀 가깝죠. 근데 그게 엔간하면은 만화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만화를 그리는 게 결국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 힘들었던 거를 어떻게 해소하신지가 궁금해요. 술이요. 어제도 술 마셨어요. 아, 그래? 저도 술 먹는 게 취미잖아요. 오늘 제가 따로 드릴 건 없고 술이나 한 병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작가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데 작가님들이 밖에 나가시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이 그리고 작업량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취미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이나 아니면 술이나 아니면 자기 그 자는 공간을 엄청 빡세게 꾸미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제작사니까 출퇴근을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재택근무할 때도 있고 회사에서 출근할 때도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운동을 못해서 좀 몸이 찌뿌장하고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시력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네.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못하니까 힘들죠. 작업이 그거를 많아서? 술로써 잠재우는 거죠. 운동으로 건강해진 간을 술로 해치는 방식을 택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것 좀 궁금해졌어요. 작가님이 제일 그리고 싶은 만화가 있다고 치면 네. 읽을 때 즐거운 만화도 있잖아요. 어떤 작품 읽을 때 제일 즐거우세요? 내 인생작이다 이거. 뚜렷한데요. 저는 판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네. 그 판타지가 뭐 드워프니 엘프니 뭐 드래곤이니 명확하게 어떤 종족들이 나와 있는 그런 판타지류 말고 네. 가이드화가 되어 있는 거 말고 네. 작가가 순수하게 생각을 해내서 창작을 해낸 세계관을 이렇게 맞아요. 그거 싹 다 오리지널 구축해낸 창작하는. 그런 판타지들을 좋아하고 제가 제일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저희 오리진 작품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런 류의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꼭 목표가 그게 있어요. 지금도 늘 제가 지키는 어떤 신념 같은 건데요. 만화는 을에 다양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제일 재밌는 만화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은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이를테면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를 했었을 때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깐 읽잖아요. 그거를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놓쳤을 때가 진짜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은 조금 힘들었겠지만 네, 맞아요. 그 세계에 잠시나마 풍덩 빠져들어서 그 현장감에 젖어들어서 현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푹 재밌는 몰입시키는 그런 작품. 네. 그래서 내일을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주는 작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만화가 저는 좋고요. 그게 저한테는 판타지라서 나중에도 판타지를 쭉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새로운 세계에 사람을 담궈버리는 작품을. 저 그럼 좀 궁금한데, 근데 작가님이 아예 독립출판으로 하셨을 때는 지금 여기 선보인 세 작품은 사실 굉장히 현실과 맞닿아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티 피터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시미술 강사로 네. 하셨을 때 뭔가 자전적 이야기가 네네. 담긴 거고, 이쪽 퐁퐁은 되게 현실적인 뭔가 그 연인과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판타지랑은 사실 거리가 먼데, 판타지를 하고 싶으셨는데 뭔가 이런 걸 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은 판타지도 하고 싶고 이런 일상의 현실도 그려내고 싶었다였던 건지. 아, 저는 원래는 판타지 출신이었고요. 그 졸업 작품도 판타지로 어. 작업을 했었는데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친해졌던 친구들의 영향도 조금 받아 있었었고, 그리고 만화과에 진학을 하자마자 만화에 대한 다양한 뭐 전공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니까 분석을 하고 싶고 만화에 더 파고 들고 싶어서 만화의 언어 학습법을 만화로 표현하는 거에 좀 재미를 들렸었죠.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즐기는 것의 표현이 되는 어떤 결과물일 뿐이고, 그거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 분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시 작가님의 삶과 관심사가 녹아있던 작품들이다. 그래서 그 지점이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래 못 읽고 나온 이유가, 독립출판은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은 조금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에도 이 독립시장은 이미 그 소비하는 층과 규모나 장르가 이미 일정 부분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마저 판타지인데 출판 만화로, 독립출판 만화로 판타지를 한다? 이거는 마이너에서 좀 더 마이너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직 지금은, 그때는 때가 아니었고 지금은 좀 때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자전적인 것이 엄청나게 주목받았고 그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자기 코로나를 고백 맞으면서 서사가 네. 굉장히 네네네. 주류였던.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게 절정에 다다라서 이게 약간 그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코로나 때는 이거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저도. 게 그죠, 한 2, 3년 전이고, 이제는 지금 한만달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쫙 깔려 있는 거 보면은 이런 되게 이렇게 다양한 많구나라는 거잖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이 때인데 하필이면 지금 오사기를 하고 계셔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이 아까 시간 얘기도 했고 저희가 작업 양 얘기도 했는데 루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작업을 보통 하세요? 하루에? 하루에 한 8시 때쯤에 일어나서 네. 회사에 9시에 가고 10시까지 작업해서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시고 밤 삽니다. 10시까지 작업이요? 네. 매일 야근인가요? 야근이죠. 이것이 웹툰 작가의 삶. 가차 뽑아서 운 좋으면 7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저 궁금했던 게, 약간 공정이 콘티 작가님은 지금 이현민 작가님이랑 가나라 작가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완성된 콘티를 받으면은 이제 선화 작업을 하시고 뭔가 채색이나 후보정은 이제 다른 팀원들이 하는 걸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딱 선화 작업만. 네. 이제 선화도 작업하는데 어쨌든 그런 아트적인 부분도 제가 다 기반을 만들어 둔 거라서, 기반을 만들어 둔 거를 감독 역할로 조금씩 지시를 해주고요. 그 중간중간에 도라에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아트 디렉팅 팀이거든요. 그 팀장분이 어떻게 제시를 해줘야 될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면은 이 1번 시안이 좋겠네요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오사기 같네요. 오늘만 사는 기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똑같아요. 진짜 똑같네요. 혹시 만약에 그 일정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정해져 있긴 할 텐데, 만약에 작업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좀 넘기게 됐다든지, 또는 아니면 뭐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는 어떻게 서로 조율을 하시나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철저하게 당일 마감이에요. 와, 그 회귀하면 되는, 삶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죽어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와, 그 사고가 안 나는 팀이라는 것도 진짜 기적에 가까운, 사고로 돌아가는 팀도 있거든요. 사이드비라는 팀. 물론 저희가 그게 힘들고 저기 계신 또 그 김수 네. PD님이 그거를 일정을 또 조율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척척척 움직이면서 주말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뭐 마감이 중요하니까 다 여러 사람들의
투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그 마음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충분한 입금. 그렇죠. 약간 그럼 고생하신 것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계속 내가 받고 있는 것보다 항상 높이 있기 때문에 부표 같은 거예요. 영원히 그 바닥에 닿을 수 없어요. 계속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화공이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이 생긴 작품이란 말이죠. 스크롤 이러면서 좀 미안해요.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랑 막 엄청 갑옷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 작가님이 주인공의 얼굴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실 것 같다. 네네네. 네, 그리고 주인공의 몸, 네, 막 근육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공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특히 작업하시면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거는 좀 그릴 때마다 좀 힘들다, 아니면 이건 그릴 때 재밌다, 약간 이런 게 있으신지. 그리는 건 여자가 그릴 때가 제일 재밌고요. 여자요? 네. 근데 왜 역해가 아직 별로. 뒤에 많이 나거든요. 뒤에 많이 나오나요? 진짜 예뻐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자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고, 사실은요 남자 그리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 남자 몸도 재밌기는 합니다만, 제가 워낙에 그 얼굴 데포름의 그림, 제가 개성이 넘치는 그림체예요. 진짜 그 서양 사람들의 비율에 맞춰준 장두형 캐릭터인데, 그게 사실은 그게 대중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 눈 위치 1픽셀 이렇게 맞추는 것도 그렇고, 코 위치 맞추는 것도 그렇고, 입술이 조금 이목구비도 길어진다, 엄청 섬세하게 조절을 하시는군요. 진짜 미쳐버렸어요. 근데 주인공 일부러 잘생기게 그리시는 거 맞나요? 사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엔키가 네.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계속 고쳐지다 보니까 이게 잘생긴 엑스트라 건지. 나올 때랑 보면은 확실히 잘생겼던데. 근데 제가 생각한 지론이 있는데요. 엔키는 뒤태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뒤태가 제일 잘생겼다. 뒤태는 얼굴을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캐는 등발이죠. 그건 맞아요. 원래 그 웹소설만 있을 때의 그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되게 등발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역시 이거 판타지에서 그렇지 롱소드를 써야 되는데 그 등으로는 못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들어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랑 또 오사기에서 액션하고, 그리고 구도가 굉장히 약간 역동적인 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렵지 않으신지. 네. 제가 현민 작가님이 저를 부르시기에 뭐라 했죠? 수호씨? 죽이는 걸 가장 잘 그린다고? 사람을 죽이고 베이는 걸 되게 잘 죽인다. 잘 죽인다. 사람 약간 이렇게 칼로 그쵸. 베는 씬을 네. 제일 잘 그리신다. 잘 죽인다가 아니네. 잘 담근다. 네, 그렇죠. 잘 담근다. 두 토막을 되게 잘 낸다. 아프게 잘 그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저희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사람 죽이는 재밌죠? 장면을 잘 그린다. 네.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제가 그렇다고 제가 뭐 마음에 어떤 상처 이런 건 있는 건 아닌데요. 그게 어찌 보면 액션의 정수잖아요. 누군가를 잘 담글 수 있다라는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액션이 사람들을 읽었었을 때 이게 만화지, 이 액션이지, 그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서 맨날 그렇게 야근을 하죠.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이게 정통 판타지지. 약간 이러면서. 좀 뭘 좀 아는구나. 읽을 줄 아는구만. 껄껄껄껄.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이 뭔가 이제 독립출판부터 시작해서 웹툰까지 근 10년간 만화계에서 굉장히 엄청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뭘 하고 싶으실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속 뭔가 웹툰 팀 작업을 계속 하고 싶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 개인적인 작업을 따로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웹툰이 될 수도 있고요, 출판 만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독립 출판이 될 수도 있는데, 좀 큰 확률로 웹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독창적인 세계관의 판타지. 네. 이 장르만큼에는 얘 아니면은 대체할 수 없어. 라는 느낌의 확실한 결. 저는 별 수 없이 올라운더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를 잘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거 좀 보고 싶네요. 거기에 댓글 달려있는 이게 정통 판타지지라고 했을 때 술잔을 들면서 뭘 좀 아는구만이라고 말하는 이한 작가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제가 그랬어 오늘. 그게 좀 보고 싶어지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만화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만화의 어떤 매력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의 매력. 보는 거야 뭐 즐거운 일이지만 일로 하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나 이만큼 잘해. 뽐내고 나 싶고. 쩔어. 좀 쩔어. 나 이렇게 잘한다 이거 좀 근데 봐. 이게 조금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해야죠. 이렇게 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맞겠죠. 그렇게 하지만 잘 죽이는 사람은 없지 근데. 좀 자기 뽕에 취해서 좀 그리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 예술가한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 배우들도 보면은 자기가 어떤 배우의 상을 잘 표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진짜 잘한다라고 막 그쵸. 추앙해 주잖아요. 음. 만화 쪽도 그런 쪽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음. 라는 저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을 잘 찍고 만화도 잘 찍는 이한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마쳐볼 시간인데요. 소감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즐거웠고요. 이렇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작가님이 이런 말씀 하실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팀 작업이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팀이랑 같이 작업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호님부터 인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아, 네.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거는 개인으로서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회사에 소속돼서 작업이 돌아가는 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민님 인사하시고. 사실 저도 공개 방송이 처음이라서 이전에 그 저희 올라갔던 녹음본에서 저희 공개 방송 하는데 어떡하죠? 잘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지?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작가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기회를 빌어서 재미있는 이야기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이런 공개 방송 자리 많이 만들 테니까 같이 만나서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짧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꽉 채웠어요. 5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